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집 TV입니다. 오늘은 나이 들어갈수록 점점 더 중요해지는 대인관계, 특히 친구와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부분에서는 인생 중년기에 있어서 친구란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요. 뒷부분에서는 멀리해야 하는 친구의 3가지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유년기와 청년기를 지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지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년이 된 지금에 와서 나의 주위를 둘러보면 내가 아무 때나 전화해서 나야라고 말해도 한 번에 나를 반겨줄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언제라도 나를 반겨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나의 진정한 친구들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의 마지막 부분, 이제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내 인생의 여분을 채워나갈 분들이거든요. 중년기부터는 친구라는 것이 굉장히 다른 개념으로 바뀌게 됩니다. 제일 먼저는 중년이 돼서 남는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냐 하면 내 인생의 오아시스 같은 존재예요. 우리 중고등학교 때 엄마한테도 말할 수 없는 비밀도 말해줄 수 있는 친구가 있었잖아요. 놀랍게도 중년기가 되어도 가족 간에도 하지 않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중년이 되면 가족에게 비밀이 있는 게 아니라 얘기하기가 싫어져요. 그렇지만 친구는 달라요. 내가 어떤 일로 짜증이 나 있을 때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내 마음이 편안히 쉴 수 있는 쉼터 같은 공간이 친구거든요. 마치 사막 속의 오아시스와 같은 곳이죠. 두 번째는 정말 그야말로 내가 가장 슬프고 힘들 때, 그리고 내가 가장 기쁘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나와 함께 있어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내 생의 마지막 파트, 이제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계속 함께할 생의 여분을 채워나갈 사람들입니다. 심지어는 내가 참석해야 할 장례식의 마지막 대상자들이 바로 내 친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친구의 개념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젊을 때의 친구의 개념이 나와 뜻이 잘 통해서 즐거운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중년 이후의 친구의 개념은 인생의 마무리를 함께 해 나가는 사람으로 점차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50이 넘어서면 자연스럽게 친구들이 많이 추려집니다. 여러분도 얘는 정말 안 되겠어 하는 친구들은 이미 안 만나고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락이 되는 친구들 중에 정말 밥맛인 친구들이 있죠. 그 중에서도 좀 걸러야 되겠다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럼 이런 원칙을 세워서 정리해 보세요. 일단 이간질하는 친구는 무조건 잘라버리세요. 이간질하는 친구들은 결국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 둘을 다 해치는 사람이에요. 이런 친구들은 지금도 만나지 마시고요. 만나자고 해도 거절하시고요. 그 거절한 다음에도 그 사람 이름 얘기 꺼내지도 마세요. 거기까지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 친구가 이렇게 이간질 하더라라는 것을 알리지는 마세요. 그것 또한 다른 형태의 이간질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냥 내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런 친구들은 만나지 마세요. 그런 관계는 연령과 관계없이 20대, 30대 때부터 끊었어야 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마음이 약해서 이간질하는지 알면서도 여태까지 끊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50이 넘었다면 이 정도 결정은 할 수 있어야 해요. 이간질하는 친구 확 잘라 버리시기 바랍니다. 친구들 중에는 자랑질을 참 많이 하는 친구들이 있죠. 자랑질은 우리부터 하지 말자고요. 어떨 때 보면 반지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그러잖아요. 참 꼴불견이죠? 자랑할 게 다른 건 없어요. 물질 자랑하고
자식 자랑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할 얘기가 자랑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가난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고 정말 인생에 있어서 통틀어서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그럴 때 편안하게 받아주세요. 아, 그래서? 아우, 그랬구나. 와, 좋겠다. 하고 화제를 다른 것으로 돌리세요. 왜냐하면 듣고 싶진 않거든요. 자, 그 다음은 지적질이 있어요. 지적질은 집단으로만 안 하면 돼요. 한 개인에게 집단적으로 하는 지적질은 굉장히 나쁜 것이고 피해야 할 것이지만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지적질은 수용하세요. 그게 아니라 나를 완전히 내 인생을 작살내겠다. 이런 정도로 나에게 지적질을 해대면 그 인간은 만나면 안 되겠죠. 근데 몇몇 가지 중요한 지점을 지적해 주는 건, 그러니까 나에게 필요한 지적질을 해주는 건 친구밖에 없어요. 이런 지적은 정말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지적질이라기보다는 조언이라고 이름을 붙여야 되겠죠. 누군가에게 조언을 해준다는 게 참 두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날카롭지만 않다면 이런 얘기는 그냥 수용을 하시면 좋고요. 누군가 지적질을 했을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적질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관대하게 받아들인다면 그 친구는 나에게 아, 쟤는 지적을 해도 불쾌해하지 않는구나. 기꺼이 받아들이는구나. 되게 쿨하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뒤로도 그 쿨함을 이용해서 너무 지적을 한다면 그때는 관계를 끊을 게 아니라 작작해라. 야, 나도 힘들다. 이 정도 얘기하시면 되는 거고요. 너무 날카롭게, 너무 비참하게 만들면서 지적하는 게 아니라면 웬만한 지적질은 견디세요. 그리고 우리도 가끔 지적질 해주면 돼요. 야, 너는 그 지적질 하는 게 문제야. 이렇게요. 오늘은 이렇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바뀌는 친구의 개념에 대해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피해야 할 친구의 유형 3가지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이간질하는 친구, 자랑질하는 친구, 그리고 지적질하는 친구. 여러분 주위에도 많이 있죠.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인간관계를 잘 맺어 나가기란 정말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나눠본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나이 들수록 좋은 친구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영상으로 찾아올 테니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